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 학교에 와서 수업하기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사회적 격리가 조금 더 연장되어 가지고 영상으로 수업을 조금 더 해야 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6장에서 했던 내용을 이어가지고 7장 문자열 객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준비해서 교재 108페이지 맞죠? 108페이지 펼쳐주세요. 네, 108페이지 펼치면은 맞죠? 그죠? 네. 여기서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예, 이겁니다. 문자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사실은 코딩하면서 문자열 많이 다뤄봤었는데요. 이 7장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자열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들, 그렇죠? 이 기능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 아래쪽에 이런 내용들이 주제가 나옵니다. 예, 문자열은 말 그대로 간단한 문자열,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자열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편안하게 쓰는 일반 그 말 그대로 문자들의 나열들이 전부 문자열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숫자죠. 그런데 이렇게 더블 커테이션 마크 이중 인용부를 붙이는 순간 얘도 뭘로 취급된다고요? 예, 문자열로 취급된다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전부 A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개들은 이렇게 이중 인용부를 붙여가지고 표시를 했고, 그렇죠?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단일 인용부를 붙여서 표시하기도 했어요. 파이썬에서는 이중 인용부를 붙이나 단일 인용부를 붙이나 똑같은 문자열로 취급해 줍니다. 그래서 적절한 걸 알아서 쓰면 될 것입니다. 아래쪽에 셀프 체크 7.1이라고 나오네요. 우리 교재 109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있다, 그죠? 한번 볼까요? 그 문제를 풀려 그러면은 당연히 주피트가 필요합니다, 그죠? 해서 이렇게 주피트 실행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 데스크탑 바탕화면 안에 그렇죠, 이 파이썬 소스라는 요 폴더 안에다가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작업하면서 만들어 보는 것들이 전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ipynb라고 그랬죠.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이런 노트북 파일이 하나 생성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열어볼까요? 예, 전 시간부터 해오던 흔적들이 그대로 이어서 있는 지금 7.1번 예제가 요 5가지의 표현법 중에서 맞죠? 무엇이 올바른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라는 게 문제잖아요. 글자 좀 키워볼까요? 잠시만요. 예, 좀 키워서 뭐 편안하게 볼게요. 지금 이 5가지 중에서 무엇이 맞나? 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죠? 무엇이 맞는지. 예, 맞죠? 이거 맞습니다, 그죠? 또 맞죠? 맞습니다. 5번째도 맞죠. 이 안에 내용이 뭔지 뭐 이미 해석하지 마세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문자열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중 인용부를 붙여야 합니다라는 것에 대한 그죠? 그 룰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 거 왜 틀렸습니까? 그렇죠. 문자열은 단일 인용부나 이중 인용부를 쓸 수 있는데 단일로 했으면 단일로 해야 되고 이중했으면 이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섞어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얘는 안 붙였잖아. 그죠? 이중 인용부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안 붙였네요. 그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죠? 안 붙이면 얘는 뭐가 될까요? 안 붙이면은? 예, 맞아요. 안 붙이면은 변수로 취급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름의 변수가 있는 걸로 취급되니까 난 변수가 아니야. 그냥 문자열로 쓸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마크 써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그쵸? 다음 주제는 문자열에 대한 기본 연산이다. 그죠? 예, 기본 연산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뒷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110페이지에. 예. 맞습니까? 자, 한번 읽어가면서 확인해 둘게요. 그죠? 예.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쵸? 요 문자열을 요 변수에다가 주라는 거다. 그죠? 그래서 num1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이 변수는 1이라는 문자열을 그대로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맞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num2라는 변수는 2라는 문자열을 가지게 되죠. 그죠? 문자열을 우리가 str이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타입의 형식이 그걸 그대로 다시 한번 썼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숫자 1을 가지게 된다면은 이것처럼 정수라는 숫자 1을 가질 거라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이 자리에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고 있는 거 사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새로운 우리 좀 사실 하나 공부해야 됩니다. 인덱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덱스. 인덱스를 찾는 걸 우리가 인덱싱이라 부르면 되겠죠. 그죠? 결국엔 뭔데? 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죠? 여기 나오네요. 위치를 가지고 문자를 찾는 거다. 지금 이와 같은 문자열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은 문자열이 하나 있는데 이 문자열의 제일 첫 번째 글자는 이 글자예요. 제일 마지막 글자는 이 글자예요. 이 글자들로 얘는 지금 문자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그죠? 요것처럼 되어 있을 건데 요때 요 문자들 각각의 순번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인덱싱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인덱싱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맞죠? 문자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제일 앞을 1이라 안 부르고 컴퓨터에서는 보통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컴퓨터에서는 보통 1부터 카운트하지 않고 0부터 보통 숫자를 카운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것들을 카운트한다 그러면은 위치를 잡기 시작하면 지금 숫자 0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마지막 느낌표 이 글자는 12번째 위치에 있는 글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12번째라는 말은 인덱스 0부터 출발했을 때 12번째지만 물리적 위치로 따지면 12번째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몇 번째예요? 예, 맞습니다. 13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13번째 위치라는 것을 컴퓨터에서는 카운트를 0부터 하니까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0이라고 보면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글자들을 그쵸,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표기할까요? 이 글자들을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것이 순방향이고요. 반대로 맨 뒤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를 붙이는 것을 우리가 보통 역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역방향이라고. 그럴 때 역방향으로 위치를 붙일 때는 인덱스의 숫자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러면은 여기도 써놨죠. 그죠? 인덱스를 뒤에서부터 붙일 수 있는데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역방향으로 숫자를 카운트하는구나. 이렇게 위치를 인덱싱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주고요. 그 위치를 우리가 인덱싱이라 부른다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이거 많이 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떤 문자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열만 찾아내려고 그럴 때 그 위치를 알아야지 찾아낼 수 있거든요. 대구시 남구, 대구시 수성구 이럴 때 그죠? 구만 뽑아내려고 그러면은 남구 수성구라는 글자만 뽑아내려고 그러면은 걔가 어느 위치 있는지 알아야지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치 정보를 문자열에서는 다루는 일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거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정리해 볼까요? 이제 그렇다면은 그쵸? 요렇게 표기할 수 있다고 그죠? 지금 여기 보면 파이썬 최고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그죠? 거기에서 뒤에다가 요렇게 표기했어요. 이게 인덱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인덱싱입니다. 그럼 얘는 몇 번째 거 뽑아내라는 거예요? 맞아요. 0번째 거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맨 앞에 글자니까 P가 나오는 게 맞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 문자열에서 인덱싱 얼마? 7번째 뽑아내래요. 7번째는 물리적으로는 8번째죠. 뽑아내면은 0, 1, 2, 3, 4, 5, 6 공백 하나 6 그 다음에 7이니까 요 글자가 나오는 게 맞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세 번째 건 마이너스 2네요. 역방향으로 가란다 그랬죠. 그럼 맨 첫 번째 글자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잖아요. 느낌표. 그러면 그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맞습니다. 그렇죠. 셀프 체크 7.3이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맞죠? 한번 보실래요? 볼까요? 예, 거기 요게 첫 번째 문제죠. 맞죠? 요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죠? 요게 1번, 요게 3번, 2번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걸로 남겨놓겠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이 같은 경우에 이 같은 경우에 몇 번째 거? 이 문자열에서 첫 번째 거 뭐하랑 뽑아내라는 거잖아요. 그럼 0번째, 1번째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2가 나올 겁니다. 그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상태에서는 확인 안 되죠. 이것을 실제로 내가 결과를 내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온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은 코드를 추가해 주면 되죠. 뭐예요? 프린트 넣어 주면 되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린트 해서 얼마 나오는지 한번 찍어 줘봐. 시켜 볼까요? 예, 2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그렇다면은 밑에 거는 뭐 나올 것 같아요? 밑에 거.
이 문자열을 내용은 뭐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얘가 문자열이다라는 걸로 돼 있고 이 문자열을 코드라는 변수에다가 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코드라는 변수에서 0번째만 뽑아내래요. 맨 앞에 뽑아내라는 거죠. 그럼 얘 뭐 나올까요? L 나올 거예요. 얘는 뭐예요? 코드 -4예요. 역방향이라 그랬죠. 이렇게. 맨 뒤에 게 -1이라 그랬잖아요. -2, -3, -4. 예상하건대 X가 나와야 되겠다. 그죠? L하고 X가. 맞나? 확인해 볼까요? 그럼 여기에다가 코드 마찬가지로 찍어줘 해서 프린트만 추가하면 되겠다. 그죠? 한번 넣어 볼게요. 프린트. 그 다음 밑에 것도 공부하면 보면 알겠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먼저 내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스스로 예상했는 대로 나오는지를 그 다음에 확인하는 단계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맞죠? L하고 X 나오잖아요. 이 사이에 두 번째 거 지금 제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 볼까요? 문자열 슬라이스래요. 슬라이스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조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케이크 조각. 그죠? 그런 것들 우리가 슬라이스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자열 전체에서 일부 문자열을 뽑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문자열을 스트링이라 부른다면은 거기에 부분 문자열은 마찬가지로 맞죠? 서브 스트링이라고 부르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브 스트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열이 있다면 여기에서 서브 스트링은 얘가 맞겠죠. 그죠? 어디 있어요? 일부 요 가지고 있잖아요. 일부 있는 것만 뽑아내는 것이 바로 부분 문자열 서브 스트링입니다. 이렇게 뽑아내는 일이 자주 될 거예요. 자주. 집 주소를 누가 작성해가 입력해놨어요. 거기에서 시만 필요해요. 대구시인지, 서울시인지, 인천시인지. 그거 딱 뽑아내는 것들이 가능해야 돼요. 맞죠? 학번을 누가 입력했어요. 그죠? 20 어쩌고 저쩌고 입력했는데 이 친구 입학년 넘어 필요해요. 그러면 뒤에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앞에 연도만 뽑아내면 되잖아요. 요렇게 원하는 것만 뽑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서브스트링입니다. 부분 문자열이에요. 그럼 이렇게 뽑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게 요 표현법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갈로를 하고 그 안에다가 세 덩어리를 써주면 됩니다. 제일 뽑아낼 첫 번째 위치, 그리고 뽑아낼 마지막 위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한 칸씩 뽑아낼까 아니면 두 칸씩 건너뛰면서 아니면 세 칸씩 건너뛰면서 그거 적어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제가 있는지. 자, 여기 있네. 그쵸?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치어라는 변수가 파이썬 룰즈라는 이 문자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봤던 예제 그대로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무슨 뜻이 됩니까? 치어즈라는 변수에서, 여기 에러가 있는데, 여기 지금 대문자 되고, 여기 소문자 되어 있죠. 용서해 줍시다. 원래는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데, 그죠? 프린트하다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고 용서해 줍시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치어 2:7:1이면 얼마부터요? 두 번째부터. 맞습니까? 두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7번째까지. 맞아요? 7번째까지. 그죠? 그 다음에 몇 칸씩, 한 칸씩 건너뛰라 뽑아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내가 요거 확대해서 다시 한번 쓸게요. 2: 그 다음에 7:1이에요. 맞죠? 요때 시작 위치는 여기가 맞는데 끝 위치는 요거 앞까지입니다. 해서 7이 아니고 실제는 얼마까지? 맞아요. 6번째까지. 그래서 2번째부터 6번째까지 바로 한 칸씩 다 뽑아내라는 겁니다. 좀 이따 알겠지만 여기 다른 숫자가 오면은 그때부터는 한 칸씩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덤성 뽑아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있죠. 2:7:1이면은 2번째 위치부터 7번째 위치 앞까지. 아까 얼마나 6가라 그랬죠? 거기에서 거기 있는 한 개씩 다 뽑아내는 겁니다. 한 칸씩. 그게 요 놈이에요. 결과가.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THON. 미스프린트 한 개 더 있죠. 우리 책하고 다르죠. 여기 지금 공백이 있습니다. 그죠? 이 공백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책에 지금 보면은 책에 좀 실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은 그렇죠. 1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112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여기 지금 다시 좀 제가 지울까요? 화면 정리 좀 할게요. 요 예제에 대한 책의 프린트 보면은 여기 공백이 없이 그냥 바로 붙어 있죠? 아닙니다. 그죠? 공백까지 나오는 요 내용으로 수정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밑에 거 봅시다. 얘는 뭐 어떻게 뽑아내라는 거예요? 맞아요. 2번째부터 11번째 앞까지. 2번째부터 11번째 앞까지. 여기까지겠죠? 요 앞에까지, 그죠? 10번째까지 뽑아냅니다. 그런데 여기 뒤쪽에는 1이 아니고 얼마예요? 네, 3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2번째부터 3칸씩 건너뛰면서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T 나오고 3칸 건너뛰어서 N 나오고 3칸 건너뛰어서 U 나오고 다음 3칸은 이 범위를 넘어서는 거니까 안 나오겠죠. 그래서 TNU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 표현은 뭐예요? 이 표현은 아까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역방향이에요. 역방향. 그럼 역방향을 몇 번째부터? 마이너스 2부터. 역방향이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이라고 본다 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얼마까지? 마이너스 11까지. 맞습니까? 마이너스 11까지. 그럼 11 마이너스 11 앞까지겠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몇 칸씩 역방향 하라고요? 3칸씩. 3칸씩 역방향. 맞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되지 않고 얘 3개만 나오겠다. 맞습니까? 그게 SUN이네요. 맞아요? S 나오고 U 나오고 N 나올 거예요. 이해되죠? 저하고 이렇게 했죠. 하고 나면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좀 노트북에서 코드 돌렸던 것처럼요. 요 코드를 넣고 얘네들을 넣어 가지고요. 하나하나 뒤에다가 전체에서 코드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됩니까? 맞아요. 프린트만 붙이면 되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림을 가지고 이해했던 것이 실제로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해된 것이 실행된 결과와 같으면은 난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한번 노트북에다 올려가지고 테스트 해보십시오. 됐죠? 자, 다음 이야기 할게요. 7.4절 셀프 체크에 한번 보라네요. 몇 페이지에 있죠, 얘가? 네, 맞습니다.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 여기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제가 첫 번째 애하고 두 번째 애만, 세 번째 애만 지금 프린트 했습니다. 우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문자열에 대해서 요렇게 뽑아내래요. 뭔 뜻이죠? 1번째 위치부터 2번째 앞까지. 1번째 위치부터 2번째 앞까지니까 자기 자신이네요. 거기서 몇 개씩 건너뛰면서 한 개씩 건너뛰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범위도 자기 자신이고 한 개씩 건너뛰어야 이렇게 자기 자신만은 나올 수 없죠. 그러면 1번째가 누구예요? 맨 앞이 0번째라 그랬죠. 그럼 1번째는 누가 됩니까? 맞아요. T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T가 나오는지는 프린트해서 해석이 맞는지는 한번 테스트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실행. 예, 맞죠. T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확인해 둘 게 하나 있습니다. 앞에 설명에서도 나올 겁니다만은 요거 생략할 수 있어요. 맨 마지막 숫자는. 생략하면은 뭔 뜻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요 범위 사이에 걸 몇 칸씩 건너뛰면서 뽑아낼래?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략되면은 자동으로 1이 됩니다. 얘는 지금 안 써도 돼요, 사실은요. 어차피 1이니까. 근데 나 한 칸씩 아니고 두 칸씩, 세 칸씩 할 거야. 그러면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책에 나오지만은 메모는 책에 좀 해두세요. 생략하면은,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하면은 자동으로 얼마가 든다고요? 예, 1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이 문자를 이 변수로 줬죠. 그리고 이 변수에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8 사이를 뽑아내래요. 마이너스니까 역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역방향 맨 첫 번째 게 마이너스 1이죠. 역방향 8번째 있는 것이 마이너스 8이겠죠. 여기 앞까지 범위는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 앞까지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1 사이가 되겠네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을 좀 전에 해드렸어요. 여기 지금 세 번째 숫자 생략돼 있죠. 생략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1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죠? 어떻게 돼요? 1로, 생략하면 1로 보는데, 그럼 마이너스 1번째 위치부터 마이너스 8번째 위치로 가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씩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얼마씩 가래요? 1씩 가래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죠. 그죠? 1씩 증가하면서 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 의미대로 한다면은, 뽑아낼 그 대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8 사이를 뽑아내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씩 하면서 가야 되는데 생략하면 1이 되니까. 결과 한번 볼까요? 무슨 뜻인지. 자,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 중요한 내용을 하나 정리하게 될 겁니다. 자, 실행 시켜볼게요. 맞아요. 결과가 없네?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요. 결과가 뭔데? 뽑아낼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요, 요렇게 결과로 본다면은 요렇게 문자일 안에 공백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게 결과가 있는 거예요. 빈칸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빈칸마저 없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이런 공백도 하나 없이 그냥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바로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는 결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은 null이라고 부릅니다. 메모해 놓죠. null이다. 아마 요 예제에 뒤에 답에 가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와 같은 표현일 거예요. 연속한 이중인용부호가 바로 따닥따닥 붙어있는 표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겁니다. 이런 공백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null이라고 합니다. null은 결국에는 결과가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결과가 존재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제대로 내가 뽑아내고 싶다면, 정말 역방향으로 마이너스 1번째부터 마이너스 8까지 뽑아낼 거라면 생략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돌려볼까요? 이렇게 해주면은 결과가 제대로 나오죠. 마이너스 1번째부터, 마이너스 1이 얘잖아요. 마이너스 8번째까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8번째 앞까지니까 여기까지겠네요. 그죠? 얘네들이 역방향으로 쓰여진 게 얘들이잖아요. 역방향으로 뽑아내니까. 그 역방향으로 뽑아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마이너스 1번째부터 마이너스 8번째로 일씩 감소시키면서 가주세요라는 것이 마이너스 1의 의미이고요.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뽑는 방법은 앞에서 전진, 뒤에서 후진 하면서 뽑을 수 있고, 뽑을 때 원하는 것만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죠? 건너뛰어야 될 값이라 그럴까요? 이런 차값을 추가로 줄 수도 있는데, 안 주면은 1이 들어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좀 해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도 좀 알아두고요. 두 번째 문제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어가지고 결과가 내가 예상하는 대로 나오는지 여기에 직접 와서 코딩하면서 한번 다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113페이지의 이야기입니다. 문자열에 대한 다른 연산 113페이지입니다. 책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아래 뒷페이지 한번 볼까요? 바로 밑에 나오죠, 그죠? 요런 것 하나 배우겠다는 겁니다, 그죠? length라 그럽니다, length. 예, 맞습니다. length. 이거 줄여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럼 뭐겠어요? 말 그대로 길이죠, 길이. 맞습니다. 길이에요. 문자열의 길이는 결국에는 문자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죠? 이 길이라는 말은 문자의 개수를 말해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에 문자가 몇 개 있어? 개수가 몇 개야? 그거 하고 싶을 때 이 length 써야 되는데 이거 아주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 length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죠. 그죠? 이거 아무것도 값이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공백 없이 바로바로 따닥 붙여놨죠. 값이 하나도 없어요.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면 문자열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0이죠. 이거 총 몇 글자일까요? 13글자 맞을 겁니다. 서울의 봄은 맞죠? 서울의 봄 한 칸 띄고 5글자 맞죠? 어라? 물음표까지 있네. 몇 자예요? 3자 맞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보통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 갈로 안에 쓰고 원하는 기능을 이렇게 표기했는데 이런 형태의 표기가 아닌 것이 몇 개 나와요. 그게 지금 다음 소개하게 될 이런 표기예요. 여기는 데이터를 쓰고 점 찍고 뒤에다가 원하는 기능을 표현하죠. 표기법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근데 이게 뭐 표현의 룰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겠다고 자기 잡힌 약속이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혼란이 오더라도 그죠? 보면서 자꾸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미리 그 서로 다른 이런 형태의 표기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 알고 다음 이야기 봅시다. 자, 뭐예요? 어퍼하고 로어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죠? 어퍼가 대문자고 로어가 소문자잖아요. 그래서 한글에서는 뭐 이런 일이 없는데 알파벳을 쓰고 있는 언어권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좀 자주 쓰이더라고요. 그죠?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어줘,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어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여기 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도요. 사용자가 우리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 입력하잖아요. 아이디. 그죠?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하면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를 하나 자기가 딱 등록하는데, 그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이디를 입력할 때 TTT라고 입력했는데, 예를 들면은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소문자로 생각하고 TTT를 입력했는데, 그때 키보드에 캐피탈 락키, 대문자 키가 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입력돼 버렸어. TTT로. 그러면은 나는 소문자를 알고 입력했는데 실수로 캐피탈 락키가 눌려져 있어가지고 대문자가 회원가입의 아이디 값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며칠 뒤에 로그인 하려고 아이디 입력하세요 하니까 그때 난 당연히 TTT로 입력했다고 생각하고 TTT 했는데 계속 등록된 사용자가 아니래요. 무슨 말이야 나는 했는데 왜 안 돼 있어? 무슨 말이야 왜 안 돼 있어? 계속 따져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 영어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쓰고 있기 때문이고, 그 회원 가입했는 사이트가 대문자와 소문자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회원 가입 안 된 걸로 처리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일부 사이트에서나 일부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이렇게 착오로 대문자로 입력한 것이 자기는 소문자로 입력했다고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착오를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사용자가 대문자로 입력을 하나 소문자로 입력을 하나,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처리할 때는 무조건 소문자로 또는 무조건 대문자로 통일해서 저장을 해주는 것들이 간혹가다 이제 있죠. 이렇게 해주면은 사용자가 대소문자 구분 없이 쓸 수 있으니까요. 물론 대신에 대소문자가 구분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불편함이 될 수도 있는데, 로그인할 때 보통 아이디는 요즘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처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소문자로 입력을 했던 대문자로 입력을 했던 내가 소문자로 입력을 했던 그것이 내부적으로 저장될 때에는 무조건 한 가지 표현법, 즉 소문자나 대문자로 통일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뭘 해주는 기능이 필요합니까? 맞아요. 이 변경해주는 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이런 기능들이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준비해두고 알아두자는 겁니다. 표현은 쉬워요. 로어는 뭘로 바꾸는 거겠어요? 맞습니다. 소문자로 무조건 바꾸어줘요. 어퍼는요? 맞아요. 대문자로 무조건 바꾸어줘요. 섞어놓은 게 있어요. 스왑 케이스라고 있습니다. 그죠? 스왑 케이스는 말 그대로 스와핑 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대문자는 뭘로 바꿔주고, 소문자로. 이 사람이 소문자로 쓴 거는 뭘로 바꾸고요? 대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런 형태의 문자열을, 맞습니까? 문자열을 점 찍고 스왑 케이스 해주세요 하면은, 맞잖아요. 대문자는 소문자로 바뀌어 있고,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뀌어서 되는 겁니다. 그 얘네들은 전부 뒤쪽에 이렇게 점 찍고요. 점 찍고 해당되는 기능을 표현해 주면 돼요. 요렇게요. 아시겠죠? 한 개 더 있네요. capitalize. 그죠? 맨 앞에 첫 글자를 뭘로 바꾸는 겁니까?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요렇게. A long time ago라는 이런 문자열이 있을 때 뒷단에다가 점 찍고 capitalize 해주세요 하면은 다른 글자는 그대로 놔두고 제일 첫 번째 글자 A만 뭘로 바꾸는 거 있어요? 예, 맞아요. 대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capitalize입니다. 해서 요 네 가지 미안합니다. 다시요. 요 네 가지 코드들은요. 영문을 가지고 자주 쓰게 되는 연산이니까, 그죠? 이런 코드들은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라는 걸 한번 봐두고요. 좀 전에 제가 어디였죠? 주피터 노트북에 가가지고 하나하나 실제로 코딩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코드를 그대로 들고 가서 과연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노트북에 테스트 해보세요. 물론 할 때는 대신에 이 전체를 실행시킨 다음에 출력해 주세요 해가 뭘로 싸주면 됩니까? 예, 프린터로 싸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키도록 하면서 하나하나 직접 실행시켜서 보면서 이해해 두도록 하세요. 외우지 마세요. 해보면은 기억이 돼요. 그래서 해보라는 겁니다. 자, 책에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요. 115페이지에 요약이 있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예, 맞아요. 예, 그렇죠? 뒷페이지 보면은 퀴즈가 2개 나올 겁니다. 예, 숙제는 아니에요. 과제로 내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건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한번 직접 생각해 보세요. 뒤쪽에 가면 답이 있죠? 마찬가지로 답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요 문자열 안에 있는 요 글자만, 얘는 요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맞죠? 바꾸는 게 아니고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뽑아내고. 그럼 이 문자열에서, 맞습니까? 얘만 뽑아내가지고,
원래는 소문자인데 얘가 지금 뭘로 뽑혀 나와요? 대문자로 뽑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뽑아낸 다음에 1번, 뽑아낸 다음에 2번 뭘로 바꾼다? 대문자로 바꾼다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를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한번 코딩을 직접 해보세요. 해가지고 그봐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니까 최종 결과는 대문자로 TN이 나오잖아 라고 된다면 여러분들 생각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책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해가 뒤쪽에 답을 한번 보세요. 그럼 그게 내하고 생각이 틀리더라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으면 좋은 거죠. 한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 방법이 유일하게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과 책에 있는 생각이 다른 것이 결코 실망스러운 건 아닌 겁니다. 그 다를 수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이런 문자열을 맞습니까? 이런 문자열에서 예를 얻으래요. 그럼 아마 요 두 번째 예 글자다, 그죠? 요걸 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라네요. 마찬가지네요. 1번 뽑아내야 된다. 2번 뽑은 다음에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죠. 내가 배웠던 것 중에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게 있었어요. 말 안 합니다. 앞에 방금 기억날 거예요, 그죠? 그걸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럼 나도 그런 시나리오로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표현법을 잘 몰라가지고 조금 불편할 수 있으면 책 보면서 하면 돼요. 근데 답은 보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뭘 표현을 잘못했지? 에러가 나오면 그걸 또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뭘 많이 해보라 그랬습니까? 맞아요. 직접 경험하면서 공부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도 외우진 않고 책 보면은 바로바로 그 표현을 이해하고 옮겨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다 머릿속에 남게 되고 기억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숙제라 생각하지 말고 이 영상을 마치자마자 여러분은 이 두 개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바로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7장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